전재수 의원이 얼마나 치밀하고 위협적인 인물인지 국민의힘은 이번 국면에서 비로소 정면으로 깨달았습니다. 통일교 의혹이 정치권 전체를 뒤흔드는 와중에 여론의 초점은 단 하나의 장면으로 급속히 모이고 있습니다. 수사를 받으라 외치는 쪽의 태도와 실제로 수사 현장에 등장한 인물의 태도는 너무도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재수 의원은 피의자 신부님에도 도주하지 않았고 경찰 출석이라는 가장 불리한 선택을 스스로 택했습니다. 현금 2천만 원과 명품 시계 수수 의혹에 대해 차라리 200억과 시계 100점이라 말하라고 반격하며 해당 주장이 명백한 허위라고 정면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더 나아가 한일 해저터널을 부산의 미래를 파는 거래라며 일본이 이익을 볼수록 부산은 손해를 본다고 못 박았습니다. 과격하다는 평가를 감수하면서도 도망치지 않는 태도는 말로만 정의를 외치는 정치인들과 선명한 대비를 이룹니다. 지금 이 순간 대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있으며 그 기준점은 이미 전재수 의원의 선택 위에 놓여 있습니다. 이 기준점이 생기는 순간 국힘당이 내세우는 통일교 특검 주장은 자동으로 검증대에 오릅니다. 특검이라는 단어는 그럴듯합니다. 누구도 성역 없이 조사하자는 말이니까요. 그런데 특검을 말하는 방식이 수사가 아니라 정치로 읽히는 순간부터 특검은 진실규명이 아니라 공방의 무기가 됩니다. 지금이 딱 그 위험한 경계선입니다. 국힘당은 개혁신당과 함께 특검을 추진하겠다며 속도를 내고 법률 전문가 추천 후보 스크리닝 등 절차 설계까지 언급합니다. 여기서 대중이 듣는 메시지는 특검을 하자가 아니라 특검의 운전대를 우리가 잡겠다로 바뀌기 쉽습니다. 수사를 독립시키겠다는 말이 추천과 선별이라는 장치로 다시 정치의 소나기 속으로 들어오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이 모순이 커질수록 특검 요구는 명분이 아니라 전술로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국힘당의 이 모순을 더 선명하게 만드는 장면이 바로 나경원의 라디오 인터뷰입니다. 나경원은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통일교 관련 진술과 명단 언급이 나오자 참 어이가 없다는 식으로 반응했고 천정궁에 가기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며 더는 말씀드리지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장면이 왜 치명적이냐면 나경원은 같은 자리에서 통일교 관련 특검을 주장했고 동시에 민중기 특검이 수사를 뭉갰는지까지 따져야 한다며 쌍특검 이야기까지 꺼냈기 때문입니다.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향한 질문 앞에서는 말을 닫습니다. 대중이 보기에는 너무 간단한 계산이 됩니다. 남에게는 특검, 자기에게는 침묵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공정의 언어가 아니라 회피의 언어입니다. 이 대조가 더 크게 보이는 이유는 지금 사건이 정치권 전체 로비 의혹이라는 프레임을 달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전재수 전 장관,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 3명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 금지 조치를 했다고 되어 있고요. 나경원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입건되지 않은 상태라고 정리돼 있습니다. 즉, 지금 단계에서 수사의 무게중심은 입건된 사람과 입건되지 않은 사람을 갈라놓고 움직입니다. 그러면 정치가 해야 할 최소한의 태도는 하나입니다. 입건된 사람은 절차에 협조하고 입건되지 않은 사람은 설명과 해명을 통해 의혹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보입니다. 전재수 의원은 수사에 임하고 나경원은 질문을 피합니다. 이 구조가 굳어지는 순간 국힘당이 아무리 특검을 외쳐도 정치 공세라는 반격을 막기 어려워집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이 천정궁 관련 답변은 왜 얼버무리느냐고 지적한 맥락도 여기서 나옵니다. 당당하면 수사에 응하라는 말은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라 국힘당 특검 프레임에 급소를 찌르는 방식입니다. 국힘당은 특검을 꺼내 공세를 만들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는 질문을 받는 태도에서 이미 신뢰를 잃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장면들이 쌓이면 결국 특검의 필요성이라는 본래의 논점은 사라지고 누가 더 떳떳해 보이느냐는 이미지 싸움으로 변질됩니다. 국힘당이 선택한 언어가 스스로를 그늪으로 끌고 들어가는 셈입니다. 여기에 국회의석 구조라는 현실의 벽이 더해집니다. 국힘당과 개혁신당을 합친 의석수는 110석, 민주당은 166석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가 특검의 옳고 그름을 결정하지는 않지만
국힘당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재료가 됩니다. 통과 가능성이 낮다는 걸 알면서도 강경투쟁 단식 삭발 같은 카드를 검토한다는 말이 흘러나오면 사람들은 다음 장면을 예상해버립니다. 특검은 못 통과했고 그래서 우리는 싸웠다는 서사입니다. 진실규명보다 정치적 전시가 앞선다는 의심이 붙습니다. 결국 수사를 하자는 게 아니라 상대가 반대한다는 장면을 만들자는 뜻으로 읽힙니다. 국힘당이 민주당의 독단을 말할수록 오히려 그럼 통과시킬 수 있는 구체적 설계와 합의 의지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부딪힙니다. 이 지점에서 전재수 의원의 태도가 다시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전재수 의원은 경찰이 영상 등을 토대로 혐의를 추궁할 계획이라는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출석했고 본인이 왜 한일 해저 터널을 반대해왔는지까지 설명했습니다. 물론 혐의의 진실 여부는 수사와 증거로 가려질 일입니다. 그러나 정치가 대중을 설득하려면 절차에 임하는 모습이 먼저 나와야 합니다. 전재수 의원이 해수부 장관직까지 내려놓고 수사에 임하고 장면이 겹치면 비교 구도는 더 강해집니다. 나경원은 질문을 피하고 전재수 의원은 내려놓고 이런 대비가 만들어집 국힘당이 원하는 프레임은 민주당 인사에게 의혹이 있다는 것인데 실제로 굴러가는 프레임은 국힘당은 말로만 공정을 외친다는 쪽으로 바뀌어버립니다. 프레임 싸움에서 가장 무서운 건 상대가 아니라 자기 모순입니다. 국힘당이 특히 전재수 의원을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론조사 꽃의 차기 부산시장 지지율 조사에서 오차범위 내로 전재수 의원이 박형준을 앞섰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언급이 나오면 국힘당 입장에서는 단순한 도덕 공세로 끝날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의혹이 있는 사람을 몰아내자는 게 아니라 의혹을 던졌는데도 그 사람이 경쟁력이 있다는 상황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 국힘당의 선택지는 깔끔해야 합니다. 원칙대로 누구든 의혹이 있으면 수사에 협조하고 사실로 이야기하자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경원 같은 인물이 질문을 회피하면 국힘당의 공격은 그 순간부터 역풍을 맞습니다. 본인들은 확인을 거부하면서 남에게 만 칼을 들이댄다는 인상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부산이라는 지역의 정치적 상징성과 별개로 대중은 위선에 훨씬 더 민감합니다. 또 하나 짚어야 할 건 국힘당이 특검을 말하면서 동시에 민중기 특검이 수사를 뭉갰다는 주장까지 결합시키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두 사안을 묶는 순간 특검은 통일교 의혹 규명이라는 본론에서 벗어나 특검 대 특검이라는 정쟁이 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국힘당은 이 결합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대중에게는 다르게 들립니다. 통일교 의혹을 밝히겠다는 말이 다른 사건을 끌어와 물타기처럼 보일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민수 의원이 물타기는 그만하라는 취지로 받아친 것도 바로 그 지점을 노린 겁니다. 국힘당이 특검을 외치며 판을 키울수록 정쟁화라는 비판도 함께 커진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하는 셈입니다. 정치에서 떳떳함은 내용만으로 확보되지 않습니다. 말의 방식과 침묵의 타이밍에서 드러납니다. 지금 나경원이 보여준 언어는 나는 특검을 원한다가 아니라 나는 내 얘기는 하지 말로 들립니다. 의혹이 제기되면 내려놓고 나오고 절차에 임하며 말이 아니라 증거와 수사로 가자는 태도는 그 사람이 혐의에서 벗어나는지와 무관하게 신뢰를 쌓습니다. 지금 국힘당이 전재수 의원을 공격하고 싶다면 공격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의혹의 사실관계를 따지는데 집중해야지 정치적 전시로 끌고 가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더구나 나경원 같은 인물이 질문 앞에서 고개를 돌리는 장면이 계속 남아있는 한 국힘당의 공세는 언제든 왜 대답을 안 하느냐는 한 문장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정치적 언어는 결국 부메랑입니다. 특검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말은 그 말을 한 사람에게 가장 먼저 적용됩니다. 누구에게는 칼이고 누구에게는 방패인 특검이라면 그건 특검이 아니라 정쟁 도구입니다. 국힘당이 정말로 통일교 의혹을 걱정한다면 먼저 스스로의 언어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질문을 피하는 순간부터 그 어떤 공세도 설득이 아니라 계산으로 보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대답하는 자세입니다. 이 글은 정치학 교수가 바라본 오늘 한국 정치의 민낯을 차분하지만 날카롭게 해부한 지적 성찰입니다.
정치학을 연구해온 한 사람으로서 이 글을 읽으며 가장 먼저 떠오른 단어는 의혹이나 특검이 아니라 태도였습니다. 정치는 결국 제도와 권력의 문제가 아니라 대중 앞에 서는 인간의 태도에서 신뢰가 만들어진다는 오래된 명제가 이 사건에서 다시 확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재수 의원과 나경원의 대비는 단순한 여야 갈등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이 장면은 오늘 한국 정치가 어떤 기준으로 평가받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교과서적 사례입니다. 정치학에서는 이를 책임의 가시성이라고 부릅니다. 누가 옳으냐 이전에 누가 책임의 장으로 나왔느냐가 대중인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전재수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직접 경찰에 출석한 장면은 혐의 진위와 무관하게 정치적 신호를 강하게 남깁니다. 설명하고 응답하며 절차 안으로 들어가는 선택은 정치적 리스크를 감수하는 행위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대중은 회피와 대면을 구분합니다. 반면 나경원의 태도는 정치학적으로 매우 불리한 위치를 만듭니다. 특검을 주장하는 목소리와 질문 앞에서의 침묵은 서로를 즉각적으로 부정합니다. 정치는 말의 총량이 아니라 말의 방향성으로 평가됩니다. 남을 향한 요구와 자기 자신을 향한 설명이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 비로소 공정의 언어가 됩니다. 이 글이 정확히 짚어낸 지점은 바로 이 언어의 비대칭성입니다. 남에게는 특검을 요구하면서 자신에게는 해명을 유보하는 태도는 정치적 정당성을 스스로 깎아먹습니다. 특검이라는 제도는 본래 정치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러나 정치가 이를 전술적 무기로 사용하는 순간 특검은 진실의 도구가 아니라 이미지 전쟁의 수단으로 전락합니다. 국힘당이 특검을 외치는 방식은 제도 설계보다 운전대의 주도권을 강조하는 듯 보입니다. 이때 대중은 본능적으로 의도를 의심하게 됩니다. 정치학 이론에서 말하는 과잉 설계의 역설이 여기서 작동합니다. 독립성을 강조할수록 통제하려는 욕망이 드러날 때 신뢰는 급속히 붕괴됩니다. 나경원의 라디오 인터뷰는 바로 그 붕괴의 순간을 청취자에게 생중계한 장면이었습니다. 질문을 피하는 침묵은 수많은 해명보다 더 큰 메시지를 남깁니다. 대중은 복잡한 법리를 모두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누가 질문을 피했고 누가 질문 앞에 섰는지는 본능적으로 감지합니다. 이 글이 설득력을 갖는 이유는 이런 대중인식의 메커니즘을 정확히 포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는 논리보다 먼저 장면으로 기억됩니다. 전재수 의원의 출석 장면과 나경원의 침묵 장면은 이미 하나의 프레임으로 묶여 대중의 기억 속에 저장되었습니다. 이제 국힘당이 아무리 특검의 명분을 반복해도 그 언어는 같은 무게로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치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상대의 공격이 아니라 자기 언어의 모순이 고정된 이미지가 되는 순간입니다. 이 글은 그 모순이 어디서 시작되었고 왜 회복이 어려운지를 차분하게 설명합니다. 특히 의석수 구조에 대한 분석은 정치적 의도를 읽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통과 가능성이 낮은 특검을 강공으로 밀어붙일 때 대중은 결론을 예측합니다. 정치는 결과보다 과정의 진정성을 묻습니다. 싸웠다는 서사보다 설득하려 했는지가 더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이 지점에서 다시 전재수 의원의 태도가 비교 기준으로 소환됩니다. 장관직을 내려놓고 절차로 들어가는 모습은 강력한 대비 효과를 만듭니다. 정치학적으로 이는 도덕적 우위가 아니라 행위의 일관성에서 비롯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정치는 비로소 설득력을 얻습니다. 부산시장 여론조사 언급이 국힘당을 더 곤혹스럽게 만드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의혹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이 유지되는 인물은 공세만으로 제거되지 않습니다. 이때 필요한 전략은 공격이 아니라 검증입니다. 그러나 검증은 자기 자신도 검증돼 올라설 준비가 되어 있을 때만 가능해집니다. 나경원의 침묵은 그 준비가 없다는 신호로 읽힐 위험이 큽니다. 정치에서 한번 형성된 이미지는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 글이 경고하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특검을 말하는 순간 그 특검의 기준은 가장 먼저 자신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정치적 언어는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옵니다. 칼로 쓰인 말은 언젠가 같은 칼날로 자신을 향합니다.
지금 국힘당에 필요한 것은 더 큰 목소리가 아니라 더 많은 대답입니다. 질문을 피하지 않는 태도만이 공세를 설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정치는 쇼가 아닙니다. 대중은 계산보다 정직한 망설임을 더 신뢰합니다. 이 글은 바로 그 지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본질은 이기느냐 지느냐가 아니라 누가 끝까지 대답했느냐에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